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늘 하던 사람과 함께하는 시네마 지로. 아, 요즘 뭐 재밌다고 난립니다. 이분도 캐릭터가 거의 독보적이에요.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참, 선생님 캐릭터가 나는 진짜 이렇게까지 독보적이고 독창적일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예. 좀 과하게 평범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진짜 소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미치광이 최강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형 유튜브 그 아주 멋있는 스튜디오에서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멋있는 스튜디오? 왜냐면 골방에서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거 제가 아는 술집. 아. 술집에서 낮에는 술집을 안 하니까 네. 낮에 잠깐 빌려서 하는 거죠. 그또그 싸워가지고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뭘 또 하여튼 뭐만 일 같이 하면 싸워가지고 막판에는 엉망이 되더라고 이 형은. 네. 예. 오래 가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거의 없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허엽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웃으면서 인사하시고요. 네. 예. 나 요즘에 지금 우기 형이 나한테 시비 걸어주면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저는 네. 뭐. 아, 시비 건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형이 가르치는 거지 뭘 시비 시비 건 것도 걸어. 아닌데 그럼 맥락 없는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잖아. 뭘요? 너의 인생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신작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네, 신작 하기 전에 야 너 네. 와 그 미스트 네. 너무 재밌더라. 아, 미스트. 갑자기 생각났어. 아, 고맙습니다 진짜. 재밌죠. 재밌더라. 네. 그 엔딩 정말 어마어마하더만. 어마어마합니다. 네. 충격적이죠. 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미스트 맞죠? 근데 몇몇 분들이 미스트라는 제목에 시리즈물이 뭐가 또 있나 봐. 그거랑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아마 드라마 시리즈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 맞아요? 네네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건 네, 맞아. 뭐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거는 그냥 영화입니다. 한 편짜리. 네, 그렇죠. 영화. 네. 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다양한 인간들이 나오죠. 아. 마트에서. 네, 보면서 정말 마트에서. 그런데 정말 많은 걸 또 느꼈어 보면서. 예. 근데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 느낀 거를 말하면은 큰일 나. 왜? 예. 거기까지만. 그거 스포라 또? 예. 자, 오늘 신작. 예, 오늘 신작은요. 미션 임파서블의 7번째 영화 톰 크루즈가 돌아왔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입니다. 파트 2가 있을 거란 얘기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분노의 질주도 다음 편이 있지 않습니까? 음. 하나의 영화를 반으로 갈라서 두 개를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만드는. 방콩이죠 방콩.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장사가 잘 될 거니까 두 개를 나눠서 팔아서 수익을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작품인데요. 네. 아무튼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입니다. 163분에 달하는 러닝 타임을 갖고 있고요. 163분이면 몇 시간이야? 2시간. 2시간 40, 2시간 5분, 40분인데 43분. 1시간 반 같더라고요. 와. 액션 영화를. 네, 오랜만에. 저는 원래 톰 크루즈 팬인데 와, 선생님. 네,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래요? 나는 선생님 진짜 네.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네, 파트 2 기다립니다. 벌써. 기다려요, 이것도. 네, 네. 사실 그 이 첫 미션 임파서블 1 볼 때 사실 그 좋은 배우 많이 나오잖아요. 와.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아했던 뭐 에마누엘 베아르라든지 크리스 스콧 토마스라든지 그렇죠. 네. 저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영화 네. 163일 같았다.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시리즈를 이제 정주행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와. 지금 파트 2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역시 탐 저기 크루즈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어. 난뭐 종잡을 수 네. 없어. 아, 정말 아니, 재밌게 봤어요. 예측이 불가능. 예측이 불가능. 취향이 정말 예측 불가능. 이책 맞죠? 네네. 오랜만에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 진짜 그게 왜 이제- 저러시는 거야? 왜냐면은 할리우드 탐 영화를- 크루즈의 액션은 네. 사실 뻥이 심하잖아요. 근데도 그 뻥을 아주 가장 그럴듯하게 극화하는 최고의 그 연기자하고 또 연출이 보여서 진짜의 힘이 말이 있다는 안 거죠. 되는데도 이건 진짜 막 빨려 들어가서 보게 되는 보기 드문 그 점에서. 아니면 분노의 질주나 가오갤 아, 저 그런 영화는 진짜 재미없어요.
내가 아마 톰바여서 그런 것 같아. 크루즈바. 아, 크루즈바. 약간 예상이 가는 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아니, 얘기하겠지만 아니 네.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데 네. 뭔가 또 분명하신 네, 분이어가지고 기조가 분명히 있으세요. 네. 네, 뭔지 대충은 뭐 짐작은 갑니다만. 이따 아이언맨 이런 건 되게 재미없죠. 아이언맨은 그냥 소스예요. 왜냐하면 소스예요?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근데 나름 연기를 기가 막히게 좋아하니까. 하거든요. 그 네네. 배우가. 네. 근데 저는 하여튼 탐 크루즈의 액션은 좀 열광하는 편 맞아요. 지금 탑건 매버릭은 지금도 또 보고 싶고. 아우 뭐 그 아, 영화는 뭐.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방금 탐 크루즈의 액션은 뻥을 이게 뻥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뻥이에요. 뻥. 평상시에 제가 액션에 뭐 그런데 뻥이 그랬나요? 뻥이 있어. 네네. 분명히 뻥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줄거리를 자 줄거리로 네네. 갑니다. 간단하게만 정말 앞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냐면 그 처음에 그 잠수함이 폭발하는 걸로 시작해요. 이게 잠수함이 적 잠수함이 레이더에 나타나고 막 어뢰 쏘고 이러니까 대응 사격을 했는데 레이더의 잠수함이랑 어뢰가 싹 사라져. 그리고는 우리가 쏜 어뢰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팡 터져. 팡 하고 이제 영화 시작해. 해버렸죠. 팡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신기하네. 근데 이 주인공 에단이 톰 크루즈 에단헌트잖아요. 또 불가능한 미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불가능 미션에 이번에 맺는 불가능 미션은 적이 이제 원래 컴퓨터 기생충, PC 어떤 통신 기생충으로 있다가 AI 슈퍼 AI가 된 엔티티라는 AI가 적이에요. 아, AI가 그러니까 시리즈 최초로 어떤 인간이나 어둠의 단체가 아니라 AI가 적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그 개를 막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를 찾아야 되고 누구 손에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그 열쇠의 용도도 알아내야 되는 불가능 미션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네. 이번 작품 데드 레코닝이죠. 네. 오랜만에 최적으로 설명 잘했네. 그동안 좀 헤맸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기가 막히겠네. 짧아서. 네. 선생님 오늘은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가요. 아니 정말 잘했어. 100% 100점. 아, 100점이야. 중간에 또 어뢰 펑 했으니까 펑 했으니까 F 발음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듭니다 오늘. 네. 오늘 뭐 끝나고 뭐 술 약속이 있나 봐요. 아, 오늘 없고 2주 후에 있습니다. 아, 2주 후에. 최모 씨하고 같이. 자 어떻게 뭐 덧입혀 주시죠 우리 나머지 분들이. 아니 근데 저분 두 분만 말하고 우리는 그냥 경청하면 안 될까요? 왜요? 아니 너무 재밌어. 아 재밌네 진짜. 형님 저는 얘기할 건데요. 형, 그러세요? 우리 한 팀이 아니야. 아니 뭐 저기 말 안 하는 노동 안 하는데 임금 나오니까. 아 그건 뿌리긴 한데. 이번 데드 레코닝 1편 데드 레코닝입니다. 이게 잠수함이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깊이 잠수를 해서 레이더나 이런 거 끈 채로 유영하는 걸 데드 레코닝이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 영화의 주제가 약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주제는 한마디로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주제가? 네,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게도 악당은 인공지능인데 네. 악당과 싸우는 방식은 악당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모조리 아날로그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디지털 통신 기기 체계는 얘가 다 잡고 있으니까. 톰 크루즈는 무선도 옛날 방식으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날뛰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설정을 잘했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찾아야 되는 아티팩트는 또 뭐야? 열쇠야. 요즘에 뭐 안면 인식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열쇠예요. 아 진짜 열쇠. 네, 진짜 키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톰 크루즈가 자기한테 맞는 판을 제대로 벌렸다. 이게 벌리고 나니까 이게 영화 한 편으로 끊긴 좀 아쉬웠나 봐. 아니면 이야기가 좀 너무 길었던지.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개봉을 하는데 1편만 보더라도 3시간을 꽉 채울 만한 정말 진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버스터 키튼이라고 이제 헐리우드에서 처음 슬래스틱 코미디 같은 걸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뛰고 그러고 넘어지고 하는. 버스터 키튼의 후계자가 중국에서 나왔다. 이건 누구냐? 성룡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톰 크루즈가 그 타이틀을 다시 가져온 것 같아요. 버스터 키튼의 후계자는 나다. 뭐라고 하는 거야 쟤? 야, 몸을 잘 썼다는 아니 얘기야. 오늘 좀 약간 좀 수준이 달라졌어. 거의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있는 평을 해주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영화 중요했어요. 역사에서 와. 가장 위대한 코미디언이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시잖아요. 네.
찰리 채플린과 맞먹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한 명이 버스터 바로 키튼이죠. 버스터 키튼이거든요. 네. 버스트 키튼. 버스터 키튼. 아 사람 이름이에요? 그 저기 더 제너럴 장군이라는 영화로 영화 역사에 세 장을 연 그런 위대한 코미디언인데 지금 그 영화 역사까지 잘 짚어줬어요. 와, 그 너무 성룡과 훌륭했다. 뭐 저기 우리 또 그 일본의 네. 누구죠? 일본이요? 기타노 기타노 다케시. 다케시. 기타노 다케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탐 크루즈 아우가 그 버스터 키튼을 지금 이었다. 이거는 거의 없다만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아니, 이거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거의 사람밖에 없다. 없어요. 유일하다. 저도 사실은 버스터 키튼을 저는 더 좋아해요. 그 찰리 채플린보다. 근데 훨씬 더 감히 재밌어요, 그 저는. 얘기를 못했는데 저렇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고요. 와 너무 놀랐군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의 그 시퀀스를 보면은 실제로 많은 그 장면이 그 제너럴의 네. 오마주입니다.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두 사람이 무슨 짰어요? 너무 놀랐어. 네네. 아, 정윤 씨. 최고인데요? 우리 전재평론이 뇌시티 한번 찍어야겠죠. 이게 아니라 아니 이제 난 너무 이제 놀랐어. 이제 깨달았어. 어. 조금 있으면 어. 우리 전 선생님 아드님이 음. 결혼을 하시거든.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랬구나. 나 그럼 그거였구나. 뭘까? 이걸 찾아내네. 나그 이걸 찾아내네 이제 정용진이. 생각났어. 그거네. 날카롭다, 와, 날카로워. 형. 네. 이거 진짜 면도칼이었어. 맞지 지금. 맞지. 야, 야 정영진 한 칼이 있다. 왜 이렇게 인지하신가? 이제 내가 네. 미스터리가 다 풀렸어. 봉투 두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맞아. 나도 솔직히 10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10 못 내 이러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아주 들켰나? 형, 예리하다. 갑자기 너무 이상해지네. 왜 이렇게 야, 많은데? 진짜 그러니까 네. 저는 상상 못했어요. 아, 버스터 나도 키튼 못해요. 워낙 좋아하셔서 그런 건가. 나도 그렇게 봤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야, 오늘 같은 날 범죄 도시 했으면 좋았을 텐데. 1,500만 가는 건데 1,500만. 범죄 도시 1,000만 부족해요. 야, 예리한데. 이렇게 하면 10 못 내지요. 힘들어요. 네. 심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저도 거의 없다님의 이 그 비평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버스터 생각하고요. 키튼. 근데 뭐 아무튼 탐 결혼해요? 크루즈가 결혼해요. 결혼해야 되겠다. 네. 근데 그 뭐지 이 탐 크루즈가 저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과거의 스타들 이상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몸으로 뛰는 설정 요 부분이 주제라고 하셨잖아요. 아날로그. 굉장히 동의하고 또 이 영화의 어떤 테마, theme. 이 theme. 놀라셨어. 너무 좋아. 정확했어. 정확했어. theme이 이제 첩보물에 대한 어떤 귀환이다. 과거처럼 이 3, 4, 5, 6편은 너무 블록버스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치 1편을 보는 것 같은 어떤 첩보물의 매력 요거를 이제 만들어냈다. 그래서 저 스타일도 1편하고 비슷하게 바꿨어요. 그래요? 크루즈가.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1편에서는 막 온갖 홍채 맞아. 인식부터 온갖 그때 첨단 당시에 장비. 최고의 어떤 최첨단 장비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번엔 또 아날로그야. 아날로그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설정 이게 잘했다 진짜.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선생님 그나저나 아드님 결혼은 몇 월 며칠이죠? 곧 다가옵니다. 뭐 8월이긴 한데. 그때 가서. 네. 우리 최 선생님. 네. 네, 뭐 하세요? 아니 일 안 해도 임금 줄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에이 못나. 근데 지금 약간 좀 제가 불안해요 말하기가. 이거 칭찬할까 봐. 요럴 때 칭찬 못 받으면 진짜 최악이거든. 아니 지금 언제나 왜 나는 이렇게 소수 의견 쪽에 가까울까?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즐겼던 사람들 중에 이번 시리즈는 조금 예전과는 색깔이 달라서 난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무시 있어요. 못할 숫자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점도 지금 아니 내 의견을 왜 당신이 내려? 미리 깔아드린 거잖아요. 기름칠 해드린 거지. 자 이제 가세요. 훌륭했어. 그 아날로그 훌륭했어요. 그거 아니, 나는 훌륭했어. 그거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랬어요? 예. 우리 거업이 그걸 짚어주니까 그렇구나. 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액션을 보여줬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자체는 일단 미션 임파서블이 워낙 그 기대치가 높은
그 프랜차이즈잖아요. 1편 사실 제일 재밌었고 아, 이편 최고죠. 브라이언 드 최고야. 팔마의 1편이 아, 그게 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좋지 않습니까? 3편도 좋고. 아니 뭐 어떤 건 재밌고 어떤 건 재밌고 옛날에 두바이에서 막 모래 맞고 모스 막 이런 거. 프로토콜 그게 4편. 네, 그거 네. 재밌었어요. 2편만 빼놓고 네. 다 재밌어요. 네. 아, 이 편은 다 재밌어요. 근데 이 편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미도 있어요. 아, 지금 재밌어. 보면 좀 뭐- 이상해서 그렇지. 아. 시리즈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사실? 아 그런데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욕심을 조금 부릴 수밖에 없지. 네. 왜냐하면 미션 임파서블이니까. 이거 뭐 예전에 그 해리포터도 아즈카반의 죄수를 알포스 쿠아론이 하니까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그 배트맨도 크리스토퍼 논란이 하면 다크나이트가 되잖아. 음.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도 한 번은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팍 되는 거 한 방을 이걸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되는데 음. 이번은 미션 임파서블이 그냥 미션 임파서블 한 것 같아. 뭐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 그러니까는 조금 기대를 품었다가 뭐 시퀀스마다 여자들만 달라져. 아.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최고 너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성들 여자들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력적이어야 되죠. 어. 심지어 저기 톰 크루즈를 냈다 패는 여자도 예뻐요. 너무 예뻐. 예. 근데 또 예쁜 여자는 또 살려주잖아. 안쪽에서 살려줘. 아 절대 죽이지 않아요. 네. 그 세 명의 여배우가 다 이렇게 매력적이기가 쉽지 않은데. 네 명, 아. 정확하게 네 실제로, 명입니다. 포스터상에 나오는 여성이 네 명인데 일단 일사 파우스트 세 명만- 있고 예. 그레이스 있고 폼 클레멘티프라고 한국계 배우도 나오고요. 네, 아 네. 그리고 아, 바네사 그렇게- 커비까지 어, 있구나. 그렇게, 아 네 명이 바네사 맞네요. 커비, 예. 바네스 커비, 레베카 포거슨 있죠? 일사. 퍼거슨이 아, 일사고요. 일사. 예, 예. 왜 일사야 이름이? 그 카사블랑카 잉그리드 버그만도 예, 예, 일사인데. 그거 오마주한 거예요. 다 그래요? 이름 다 예. 그런 식이에요. 아 좋아, 좋은 지적이야. 나는 몰랐어 이거. 아, 그래. 아 저 여자 처음 등장하는 것도 카사블랑카잖아요. 네. 아, 어. 그 누구라도 한 명이 좀 똑바로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내가 모르는 건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아는 거 나까지 알 필요 없잖아.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박근혜님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잖아. 네. 와 멋있다. 근데 왜 우리가 1.5배 이래야 되죠? 다 아는 그래서- 걸 형님만 모른다는 의견이 그래서 많네요. 네. 저는 그 이 미션 임파서블이 진짜 재밌었는데 끝나고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아쉬워. 어떤 조금 아쉬움? 더 갔어야 되는데. 좀 더 가지. 예. 아. 이게 지금 27년 된 시리즈란 말이에요. 음. 톰 크루즈 이거 처음 시작할 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어? 예. 네, 와. 지금 예순 저 둘이구나. 전차의 선배보다 한 살 적죠? 네, 한살 적죠. 저. 네. 그래서 아우라고 한 거죠. 아이고. 그러면은 최강희 평론가님보다 톰 크루즈가 한 7살 많은가요? 그렇죠. 아이고. 네. 아 근데 영화 안에서 뛰는 장면 보면은 아, 나보다 잘 뛰는 것 같아. 아, 남자야. 아니 그냥 그 달리기 속도랑 이 뛰는 자세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나도 그 정도 돈 벌면 그렇게 보면 안 돼. 아유, 못 났다, 못 났어. 아유. 안 돼. 에이. 말도 안 돼. 알겠습니다. 일단 지루한 부분은 이거예요.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영화 상영 시간이 3시간이다 보니까 앞에 빌드업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앞에 빌드업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야기로 이걸 풀어나가고 이번에 처음 등장했잖아요. 엔티티라는 악당이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 악당이잖아요. 그럼 이 악당이 어떤 존재고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거를 앞에서 쭉 얘기로 풀어주는데 이 부분이 살짝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낀 지점인데 악당이 매 등장하는 악당마다 포스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등장하는 순간 압도하는 포스가 있었는데 이번 악당은 그 엔티티의 조정을 받는 악당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약간 그냥 돈 많은 동네 아저씨 같이 생겼어요. 좀 약합니다. 톰 크루즈에 비해서 너무 밀려. 그래요? 적당히 밀려야 되는데 너무 밀려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붙는 장면에서 좀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더 하자면 그 최강희 평론가님이 이게 더 가야 된다 그러고 하시잖아요. 네. 파트 2에서 아마 더 가지 않을까 파트 2 더 그런 생각이 간다. 들고 대신 제가 느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전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파트 2를 염두에 두고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스토리의 밀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이야기가 듬성듬성해요. 지루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말로 설명하려는 부분도 많고 듬성듬성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꽉 짜여진 그런 맛은 없다. 네.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동화에서의 자동차 추격지는 그냥 딱 뭐 미션 임파서블 패턴이에요. 그럼 얼마 전에 그 나온 분노의 질주도 생각이 나더라고. 폴아웃도 생각나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뿅 하더니만 갑자기 베니스에 나타나대. 어떻게 그렇게 거기까지 간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기 다 모이는 거야?
뭐 로케이션을 그렇게 알아요? 정했으니까 뭐 그렇게. 아니 그리고 뭐 예. 무슨 개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매 시리즈마다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팀이 모이는 장면은. 팀만 모이는 게 아니라 나쁜 네. 놈들도 거기 모이잖아. 뭐 그렇죠. 왜 모이는 건데 거기? 알아요? 전 선배? 베니스라는 뭐 물이 좀 필요했겠죠. 뭐라고요? 물이 필요했다. 로켓 다양성. 로케 다양. 로켓 다양성. 야, 필요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관대한 분이야. 땅, 물, 베니스 얼마나 좋아요. 이상하게 설득이 되고 있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영화를 관대. 배사님처럼 만들고 있어. 물이 필요했다. 와, 사실 관대하시네.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요. 네. 머리를 좀 많이 쓰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 요즘 한국 관객들이 전부 머리를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범죄도시 시리즈가 잘 된 이유가 그건데. 이거 잘 나가다가 이거 아니에요. 5천만 진짜예요? 5천만을 적으로 돌립니다. 아니 뭐 할 수 없어요. 지금 5천만. 원래 왜냐하면 관객들은 네. 결혼식에 안 올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이 지금은 머리를 쓰고 싶지 않은데 와. 이 영화는 좀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된다라는 네, 그건 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장을 놓지 않는데 대단합니다. 머리를 쓰게 하니까 음. 그래서 관객이 와. 생각보다 지금 폭발적이지 않잖아요. 대단합니다. 네네. 아 근데 그게 은근히 쾌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머리 쓰기도 뭐,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이해가 네. 되는 쾌감이 아니라 네. 머리를 써서 영화의 허점을 찾아내는 아, 쾌감이 있어요. 뭐 어쨌든 저거 봐라 저거 그냥 퐁 하고 베니스로 가는 거 봐라 저거. 뭐 이런 거지. 근데 저는 이 신개념 평론에 너무 놀랐어요. 놀랐어. 나 베니스로 왜 모였을까? 물이 필요하다. 뭐 이야기상 필요했겠죠. 아니면 모이기 위해서 그렇죠. 같은 목표를 찾잖아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물이 필요했다. 대단하다. 그림상 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대단하다. 그러면 베니스. 와. 야, 영화에 4대 원소가 필요한 거야. 물, 불, 흙, 바람이 필요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야. 원소설인 거야. 야, 영화 평론계 아리스토텔레스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할 말을 잊었다. 만약 범죄도시가 이렇게 했으면 아주 반 죽였을 겁니다. 네. 물을 다 마셔버리고 싶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전 선생님 재밌다고 난립니다 지금. 난리예요. 선생님 진짜 독보적인 캐릭터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드님 결혼이 한 8월쯤으로. 네, 듣기 한 중순쯤인 것 같은데. 선생님 그 어느 정도 하면은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하고는 뭐 잘 모르죠. 저는 제가 어떻게 축의금은 받는 거죠? 아들이 받겠죠. 저는 뭐 사실은 네. 그냥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아니 그냥 그 저희가 축의금은 해야겠죠. 아니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뭐 하든 안 하든 오든 안 오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하지 말라는 말씀. 물론 다 제가 체크는 하겠죠. 왜냐면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체크하실 분이야. 라이너 결혼하면 제가 그걸 다 보고 거기 1.5배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체크하실 분이야. 1.5배. 제일 결혼 가능성 낮은 애를 딱 찍잖아. 딱 집어버리잖아. 못할 것 같거든. 내가 안만 봐도 못할 것 같으니까. 딱 집어버리네. 제가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말 추천자 제목 수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영 씨도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최 선생님부터 가볼까요? 예. 저는 2003년에 개봉한 제작된 작품이고 한 2년 뒤에 개봉했나? 여기는 2005년에 나오네. 요새는 저 이 코너 너무 좋은 게 네. 진짜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거 추천해 그래요? 주시는 거. 그래요. 그 몽상가들이라는 영화인데요. 만족하실 거예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나온 만족합니까? 이 사람이 저거 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찍은 감독이에요. 네. 예. 그 작품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었죠. 예. 그 작품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화도 그 어떤 노출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작품 못지 않습니다. 노출이 좀 됩니까? 노출이 아니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예 돼요, 계속 싹다 보여줘요. 계속돼? 와. 왜냐면 에바그린은 그냥 처음 에바그린. 한번 벗으면 다시 입지는 않아요. 영화 끝날 때까지. 이분이에요? 네. 어. 계속 그냥 영화 내내 벗고 있어요. 입나 앞니나 되게 열심히 그 보셨어요. 사실 그 심의가 네.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 할 때 굉장히 관대할 때여가지고 그 뭐 이렇게 포기 이펙트 이런 거 없고 가리는 거 없이 그래서 사실 놀랄 거예요 몽상가들을 다 보게 되면. 나와요? 아니 그냥 그 요즘은 많이 가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때는 굉장히 관대할 때여가지고 헤어 이 영화는- 나옵니까, 헤어? 아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클로즈업 들어가고요 최고입니다. 헤어가 나올 뿐만 네. 아니라 그 네네네. 생식기도 나오는데 네. 그냥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생식기 위에다 머리를 이렇게 기대요. 그 기대는 걸 그냥 그대로 클로즈업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감독 자체가 68
서양은 68혁명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데 네. 그 시기와 그 청춘대의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선배, 좀 60년대는 성에 좀 자제하시죠. 네네. 아니 왜냐면 이 영화야 제 알아. 근데 이 영화를 단순히 노출 영화로 오해할까 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끝냈잖아. 죄송해요. 제가 뭐 노출 얘기 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설마로. 전 선배가 죄송하대. 와. 전 선배가 죄송하대. 아니, 전 선배는 아마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네, 할 거예요. 와, 전 선배 워낙에 죄송하답니다. 유명한 영화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0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갑니까? 네네 거기 들어가죠. 아. 그러면 뭐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이 작품 이전의 마지막 황제라든가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 꼭 몽상가들이라고 하는 게 거의 유작 전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작품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근데 요거는 저도 이제 보긴 봤는데 네. 잠깐 이제 에바 그린한테 눈이 뺏겨서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게 훌륭한 영화인 거예요? 아 이게 1968년이라는 네. 1968년 파리. 예. 그 우리 흔히 아는 68혁명이 네네네. 벌어지던 때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로서 어떤 세상의 변화를 또 꿈꾸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완전히 그 음란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되게. 네네. 그럼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네. 그 개인적 차원에서 이 이탈과 자유와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진보시키려고 하는 그 운동의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 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아.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는 뭔가? 네, 연결고리가 뭐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지만 영화를 보면 100이면 100 다 눈을 뺏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게 너무 최강 평론가님이 너무 멋지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68혁명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유럽의 그런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육체를 탐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들이고 그런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뺏기고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그냥 노출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 부분의 측면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 쌍둥이에요. 그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하고 쌍둥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침대에서 그냥 완전 나체로 같이 누워 있거든. 그 형제가 예, 예. 남매가? 남매가. 근데 뭐 그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안 될 포스터도 보면 에바 그린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남자 둘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양쪽 남자 누군데?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 둘. 한 명은 저기 밖에서 투쟁하다가 만난 사람이고 둘은 원래 쌍둥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둘 간의 어떤 약간 유사성애적 관계 속에 이 매튜라고 하는 미국인이 같이 빠져들면서 생기는 일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남매랑 하는 건 나는 빠질게요. 아니, 한다고 하긴 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근친상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스포일러 혐의를 감수하고라도 말씀드리는데 안 해. 예. 그거를 넘진 않아. 근데 다만 이제 수위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행위 자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둘이 그러게. 네, 남매가 이거는 뭐 빨가벗고. 거의 68혁명이 아니라 69혁명. 사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 공산주의가 성공하기 어려운 게 결국에 공산주의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건 성의 공유거든요. 근데 성의 공유가 얼마나 불가능한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그래요? 난 공산주의가 그럼요. 성의 공유까지 존 레논이 이매진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존 레논이 야하게 되네. 결국에 그 영화는 그 가능성을 아니에요. 이메이진이 공창제도를 잠깐만. 오야 공창이 아니고 이메이진이 존 레논 아니에요. 이 영화의 수위네요. 저 처음 알았어. 와, 존 레논은 정말 재밌네요. 아니 존 레논. 존 레논. 그 아주 유명한 그 독일 출신의 유명한 그 극작가가 있습니다. 페터 바이스라는 극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성의 공유 없이 예를 들면 성명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공유해도 성의 공유가 안 되는. 근데 그게 그 시인의 의견이잖아요. 마르크스. 아니요. 그거는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유예요. 아니 근데 공산주의가 성의 아니 공유 마르크스 앵겔스는 그냥 생산수단의 공유. 아니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인류가 성의 공유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러니까 그 시인의 주장 아니에요. 예. 네. 그게 뭐 공산주의 보편적 주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편적이 아니라 최종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최종적.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할 공산주의 수밖에 이론가, 없다라는. 예,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네. 진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럼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예. 저도- 페토바이스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페토바이스? 처음 그냥 하시는데. 그냥 그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20세기 후반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극작가 페터바이스. 네. 여러분 잘 아는 마라사드 뭐 그런 그 쓴 사람. 전 선생님이 네네. 공산당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갑자기 왜 공산 아이 그럼 저 잡혀갑니다. 요즘 큰일 납니다. 아니, 저- 저는 배는 그냥 잡혀가시면 어떡하시려고? 콩 상당히 싫어요 했는데 그게 와전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몽상가들. 몽상가들. 너무 한 작품에 오래 시간을 네네네. 썼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너님. 아 접니까? 네. 제가 추천할 작품은 하얀 리본이라는 하얀 리본.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떤 독일 영화 중에서도 독일의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한 독일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벌어지는 어떤 끔찍한 사건들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공포에 휩싸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들이 이런 어떤 하얀 리본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순수를 강요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파시즘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줬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진지한 작품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영화 보면 너무 숨 막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숨 막히죠. 아. 네. 미하엘 하케네 감독의 작품인데 네. 굉장히 요 넷플릭스에 있죠. 넷플릭스. 얘네는 그걸 안 해갖고. 넷플릭스에 있는지를 못 봤네. 미하엘 하네케 아니야? 미셸 하네케. 하네케. 잘못 제가 봤어요. 칸 22로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칸 없는 22. 2009년 칸 22.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네. 그 미셸 하네케는 또 몇 년 뒤에 아무르로 칸 황금 종려상을 네. 받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영화와 그 영화 두 번이니까 굉장히 숨막힌 영화 맞고요. 그리고 또 흑백의 화면이고 흑백 영화. 보기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아주 좀 빠질게요. 아무 강렬한. 근데 네. 흑백 영화라고 빠질 게 아니고 아, 빠질 거 흑백 아니에요? 영화로 찍었는데 굉장히 볼만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흑백 영화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왜 뭐 이준익 감독도 예. 흑백 찍고 뭐 홍상수 감독도 흑백 찍고 하는 네. 것처럼 이것도 흑백으로 나왔는데 되게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당장 넷플릭스에 하면- 있답니다. 저번 주에 보신 미스트 있죠? 아 그거 좋다. 흑백 버전 있어요. 흑백으로 보면 또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아, 달라요? 한번 봐보세요. 예. 예,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넷플릭스에 있다고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거의 없다 한번 가볼까요? 아 저만 하면 되는 네. 건가요? 아니 전철 선배 아니야. 전선생님 안 하셨구나. 저는 그냥 이유 없이 땡기는 영화 중에 네, 하나인데. 그런 거 좋더라고. 네. 이유 리노의 없이 도박사라는 우리나라 이름은 우리나라 제목은 리노의 도박사인데 원래 제목은 하드 에이시예요. 도박패를 굴렸을 때 8이 나오면 승리하는 숫자에서 4와 4가 나와서 합쳐서 8이 됐을 때 이걸 하드 에이시라고 불러요. 하드 에이시라는 게임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예요? 4와 4가 나오면. 아니죠. 8이 나올 상황에선 좋은 거지.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과 도박처럼 살 것인가, 사는 듯이 도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희룡 얘기하려는 거 같은데. 야, 너 맨날 너 그만하래 그거. 야. 와 진짜 눈치 빠르다. 아니 그거 그만하래. 어떻게 알았지? 원희룡으로 쓱 가네 보니까. 여기서 딜러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거든요. 졌으면 대가를 치러라. 졌으면 대가 치러라. 네. 이겼을 때 따먹을 거면 졌을 때 제가를 확실하게 치러라. 손모가지 걸었으면 손모가지 내놓고, 뭐 직을 걸었으면 내놔라. 내 나라. 라는 게 그래서 도박 영화예요, 도박 영화. 도박 영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아니에요? 되게 뷰티인데 이 작품의 뷰티인데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이 영화를 데뷔작으로 만들었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기네스 펠트로가 돈을 보태줬습니다. 감독님 돈 없어요? 이러면서 얼마 좀 찔러주면 또 그걸로 촬영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근데 데뷔작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영화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이유 없이 좀 진지하고 좀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싶다. 이럴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유 씨가 또 좋아하는 유네요. 뭐 인생 돌아보고 뭐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네. 네. 뭐 여기서 마스터라든지 뭐 여러 마스터. 영화 얘기했잖아요. 그 네. 감독이에요. PTA. 네. PTA. 그 감독 이름을 그냥 이니셜로 PTA라고 하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잖아요. 그래서 장르가 됐죠 이 네, 사람. 사실 데어리 네. 블루드라든지 마스터. 네, 펀치 드렁크 러브라든지 뭐 아. 등등 그 거기 감독입니다. 나이트. 네, 그 감독이. 그 감독을 탄생시킨 네. 영화. 네. 그러니까 네. PTA라고 하는 지금 뭐 현존하는 헐리우드 네. 감독 중에서 최고라고 최고, 할 수 네네. 있는 그 최고야? 감독의 네. 탄생작이라고 보면 되죠. 뭐 처음부터 영화를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영화를 잘 만들고 있는 계속 잘 정말 만들어. 보기 드문 어떤 감독입니다. 작품을 갖다 대도 네. 뭐 못 아무거나 만든 그냥 작품이 없네. 찍어서 봐도 그냥 다 훌륭해. 대단한 네. 감독이죠. 그래요? 근데 이 영화 보시면 이 사람 스타일이 이미 데뷔작 때 완성이 됐구나. 이 인간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메인 주제는 그겁니다. 안전하게 인생처럼 도박할 것이냐, 도박하듯이 살 것이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요 리노에도 박사는 저기 왓챠에서 볼 수 있어요? 네. 네, 맞죠. 그거 왓챠 맞나? 아 왓챠에는 안 나오고 왓챠 PD야. 왓챠 PD는 왓챠하고 왓챠 PD는 영화 별점 사이트니까 근데 왓챠 PD야? 왓챠에는 없어요. 네, 왓챠에는 없네요. 네. 그래요? 그럼 뭐야? 어디서 뭐 볼수 돈 있는 주고 거야? 사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돈 주고 사서 보는데 네네네. 야 임마. 예? 뭐야? 뭐 하려고 야 그랬어요? 주말에 임마 이거 한번 좀 뭘 볼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뭐 필름을 사서 보라고? 네이버에서 한 1,000원이면 볼 수 있어요. 아 네이버에서요? 네. 네이버에에서도 보는 게 있습니까? 그 시리즈 온 영화 네이버 있잖아요. 시리즈라고 있잖아요. 아니 뭐 여기서 우리가 소개하는 게 네이버 그 시리즈온에서 검색 순위 상위 쫙 올라가요. 아 이거 그래요? 끝나면.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광고 왜 안 나오냐는데. 올라가는데. 조져버려 그냥. 자 우리 전 선배님. 네, 이 세 분이 워낙 세고 좋은 영화들을 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 하겠습니다. 영화 자체가 가벼운 건 아닌데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장률 감독, 제중동포 감독이죠. 장률 감독의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입니다. 이거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건 아유,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지난주에 군산 전기 한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군산에 다큐멘터리 꽂히셔서. 군산 전기 했는데 군산에 꽂혀갖고 지금 또 군산을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장률 감독의 군산 영화제 안 끝났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영화 누구 나오는 줄 아세요? 박해일, 박해일, 문소리, 정진영, 박소담, 와. 문숙. 왜 이렇게 어려워요? 최고입니다. 선생님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옛날에 이 영화 옛날에 이 영화 이렇게 스치듯 보다가 왜 이렇게 요번에 어려워해? 군산전기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 재밌어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장률 감독 영화가 네.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영화들이고요. 군산에서 그러니까 시인 전직 시인인 박해리 분한 후배가 그 이혼하고 돌아온 자기 그 여인 형수라고 불렀던 여자를 만나서 같이 군산을 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민박집에 갔는데 민박에는 좀 이렇게 약간 좀 미스테리한 아버지와 딸이 근데 딸은 또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이야기고 또 이 둘이 어디 식당 갔는데 또 아주 그 나이 드신 식당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문숙이라는 엄청난 배우가 백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백화는 바로 그 이만희 감독의 유작인 산포 가는 길의 그 산포 가는 주인공 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장률 감독이 이만희 감독의 산포 가는 길에 대한 오마주를 바치면서 문숙을 소환하는 영화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냥 여러말 필요 없습니다. 네. 산포 가는 길 안 본 사람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재밌죠. 재밌죠. 그리고 이 영화는요. 제목이 한 1시간 17분대에 나옵니다. 군산 1시간 17분 거위를 정도 되면 노래하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라고 나오는데 네. 그 제목은 영화 결말부에 또 나옵니다. 그 박해일이 분한 캐릭터가 춤을 추면서 네. 거위를 노래하다 네.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혹시 그 아드님 결혼을 군산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또 한번 해야 되나 뭐 필요한 정도는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반드시 보세요. 군산 안 가본 사람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럼요. 그리고 박해일의 그 능청맞은 연기, 문소일의 그 입체적 연기, 네. 거의 모르는 사람 봐도 되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이 영화 무조건 재밌습니다. 음치도 봐도 되고. 아 그럼요. 장률 감독 영화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들 이 영화 보면은 놀랄 겁니다.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군산이 가보고 싶으실 겁니다. 꼭 가세요 군산. 아니, 편견을 떠나서 그 장률 감독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편견이 없지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몰라.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경주도 보고 이것도 네네, 봤는데 그렇죠. 그 장률 감독 영화가 어느새 약간 홍상수 감독하고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새가 아니고 약간 예전부터 원래 닮았어요. 그런 근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어. 서로를 존중하니까. 어. 네, 그러니까 홍상수 서로가 서로 존중하죠. 네. 그래서 좀 닮을 거기도 한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또 완전히 다르죠. 훨씬 네. 장률 감독 영화가 아기자기한 재미가 네. 있죠. 네. 디테일한 재미가 있죠. 알겠습니다. 카메라 안 움직이고 네. 가만히 있는 거는 닮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패닝이 좀 있죠.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잠깐 예측을 해보자면 조심스럽게 다음 네. 주 전창희 평론가님의 네. 추천작은 네. 8월의 크리스마스 예측해봅니다. 아닙니다. 그 군산이야? 거기도 군산인데. 아니에요. 다음 주는 저 종교 영화를 하나 또. 그거는 다시. 아니 뭐 천주교인지 무슨 교인지는 모르는데 종교 영화로 지금. 네. 네. 다음 주 결혼식 영화 가져오실 거예요. 너의 결혼식, 뭐, 졸업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아 장률 감독이 초면인데 자꾸 편견을 버리라고 해가지고 네, 미치겠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현 씨 네, 짧게 짧게 갑니다. 내 슬픈 들의 추억이란 영화. 오. 제목 오. 죽인다. 네. 내 슬픈 들의 추억인데 이거 아우, 이름이 약간 좀 센데. 근데 뭐랄까 번역을 너무 직역만 한 것 같은데 너무 세지. 조금 다르게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있지만 여튼 이게 음. 뭐냐면 이제 90살이 된 뭐 언론인이 있어요. 네. 뭐 그 사회에서 잘 나갔고 근데 이제 이분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오로지 돈으로만 여자를 사서 이제 살아왔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90세 되는 생일에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고 싶냐면 아주 어린 처녀와의 하룻밤을 선물을 해요. 너 답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벌어진 일인데 네. 어느 나라 영화요? 이게 이제 아마 멕시코, 스페인, 덴마크, 미국. 아마 배경은 약간 이탈리안 스페인 느낌인데 찍은 건 좀 멕시코에서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엄마를 여자로서 사랑하다가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청소년기 때쯤 접근 가능한 여자를 사랑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돼서는 나한테 필요한 여자를 사랑하다가 그거 넘어가면 진짜 사랑을 사랑하는 경우가 난 생기는 것 같아. 그걸 아마 이 이거 영화가 보면 나와.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 형도 이제 진짜 사랑을 갈구하더라고. 이 부인은 뭐가 되냐 그럼. 근데 그 진짜 사랑이라는 게 80대 노인이 돼서 20대를 만나는 그런 사랑인가요? 모르겠어. 뭐가 있나봐. 그러니까 그 전까지에는 이제 심지어는 이 양반은 그 같이 이제 직업 여성이 이제 나 오빠랑 하니 너무 좋으니까 나 이제 오늘은 돈 안 받겠다고 하는데 굳이 돈을 주고 나와요. 그러지 않은 본인이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90세가 돼서 뭐 거의 이제 죽기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꽤나 순수한 뭐 하여튼 그런 사랑을 막판에 한번 근데 이거 하고 좀 조심해야겠는데 거기 그 여기는 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 여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업적인 성노동자입니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마지막에 만나는 네. 예예예. 그분은 단축 공장에 다니는 분인데 그 이른바 뭐 굳이 표현하면 포주라는 분이 섭외를 해온 거예요. 네. 그럼 성매매네. 그렇죠. 성매매죠, 성매매. 네, 성매매예요. 네. 네. 사실 그 90대 노인의 성매매. 네. 오해를 폄하 잘하네. 90대 노인이 성매매. 야 이보다 더 초 잘 칠 수는 없었다. 오늘 저기 뭐 죄송합니다. 제가 안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그 제목이 그렇고 내용이 그러니까 한 논란의 소지가 있네요. 논란 소지가 근데 이게 있는 이제 거야. 그 원래 원작이 그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있다는 건 들었어요. 네, 그 마르케스라고 네, 그 네. 뭐 100년 동안의 고독. 네, 아. 그 양반이 쓴 책이 이제 원작이 있고 그걸 이제 영화 한 건데 영화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더럽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수준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 제목 그렇습니까?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네. 굉장히 근데 그러니까 좀 오해 소진이 있죠. 네, 약간 좀 제목을 네네. 한글 제목을 좀 너무 그렇죠. 좀 네.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근데 너무 그거를 네. 사실 그래요. 그 작가가 그
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네, 그 뉘앙스로. 그 단어 좀 왜냐하면 노딱 붙어요. 근데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성 노동자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건 그렇죠. 네. 예. 네, 직업 여성으로 좀 수납 직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아니 노딱을 위해서 네, 오늘. 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되게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네. 그 직업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인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그냥 여성들의 추억이래, 여자들의 추억 이래버리면 안 맞죠. 또 그게- 싸잡는 느낌이 그게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영화 내용이랑도 맞잖아요. 네, 내용이랑도 맞죠. 저 예전에 제가 트위터할 때 그 나는 그 지식 성 노동자다. 그러니까 그 성 노동자가 이 영화의 제목에 나오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투적 페미니스트들이 밤새도록 저를 공격하는 거야. 그거는 그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성노동자란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아니 나 스스로를 비하하기 위해서 성노동자란 말을 안 쓰고 그 말을 썼는데 음. 어떻게 나는 지식 성노동자다 이렇게 쓰면 뉘앙스가 다르지 않냐. 형님 안경은 문방구에서 샀어요? 네. 너무 너무 후지죠. 너무 플라스틱. 그 전에 뜬금없는 공격이잖아요. 그 전에 안경이 60만 원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아, 그지? 이거 문방구에서 네, 샀어. 그래가지고 진짜 싼 걸로 하나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볼만해. 화면이 굉장히 예쁘고. 아, 예뻐. 예. 감독이 혹시 누구? 아 영화 감독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저렇게 소개하면 당장 욕할 사람들이 감독도 모르와 뭐 이러면서.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